8월 24일과 25일에는 수소 경제에 있어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제가 8월에 14개가 넘는 공모주 중에서 사업 영역과 상장의 유통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주목하는 공모주 1위로 꼽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청약을 많이 받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저 김파고가 주목하는 8월의 공모주 1순위를 기록했던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뭐 하는 회사인지 살펴보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일진 하이솔루스 회사 개요 및 공모 개요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를 국내 독점으로 납품하며 매연 저감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 일진그룹의 일원입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수소차의 가장 큰 홈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일진 하이솔루스가 현대차 수소 모델인 넥소의 차세대 모델의 수소 탱크를 전량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2018년부터 현대차가 생산하는 수소차의 연료 탱크를 국내에서는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넥소의 다음 모델에 대해서도 일진 하이솔루스가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러한 연료 탱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 연료 탱크뿐만 아니라 바로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계획대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인 튜브 트레일러에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5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며 6월에는 샘플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 필요한 튜브 트레일러를 미리미리 준비한 이 일진 하이솔루스는 바로 국내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3일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소차인 넥소의 타입4 연료 저장 용기를 양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이며 연료 탱크뿐만 아니라 충전소에 들어가는 튜브 트레일러 역시 국내 최초로 글로벌 인증을 취득해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 정책이 수소 경제 로드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소 경제 로드맵에 있어서 대규모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때 일진 하이솔루스가 최대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일진 하이솔루스 공모 개요 간단히 살펴보면 청약일은 8월 넷째 주인 24일에서 25일인데요. 환불일은 27일 금요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9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지만 주관사는 미래에셋, 삼성, 현대차, 대신증권 이렇게 4곳인데요. 현재 공모가 희망 밴드는 25,700원에서 34,400원이며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약 2,800억 원에서 3,700억 원 사이입니다. 공모 수량은 약 1,100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구주 매출 360만 주가 있습니다. 이 구주 매출과 유통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먼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 수준이며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 중에 25%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증권사별로 청약 가능 수량과 배정 수량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전체 공모 수량의 각각 40%씩 가져가서 약 110만 주씩 공모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 등급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은 10만 주까지 청약할 수 있어서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17억 2천만 원이며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50% 한도를 부여하는데 이때 청약 가능한 수량이 2만 7천 주, 증거금으로는 공모가 상당 기준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은 공모 수량의 10%씩을 배정받았는데요. 모집하는 수량이 둘 다 27만 주가량 되며 일반 등급의 경우 두 증권사 모두 13,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공모에서 빨간색 친 구주 매출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구주 매출은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일진 다이아몬드가 보유한 2,500만 주 중에서 약 360만 주를 구주 매출합니다.
전체 매출의 33%에 해당하고 나머지 700만 주가량은 신주로 모집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수량을 살펴보면 여전히 최대 주주와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유통 제한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이번 공모 물량 중에서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될 물량을 제외한 870만 주만이 유통 가능하며 이때 상장 후에는 24%에 해당합니다. 즉 최대 주주의 물량이 구주 매출로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상장 후에 기존 주주의 매출 가능한 물량 없이 공모 주주의 물량만이 유통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진하이솔루스의 공모주 청약 개요를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주관사는 네 곳이지만 중복 청약은 안되고 카카오뱅크를 살해할 때 이 네 곳 중에서 유리한 증권사가 또다시 현대차증권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번 일진하이솔루스에는 4개의 증권사가 주관을 하는데요. 미래와 삼성이 각각 40%씩,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이 10%씩 배정을 받아서 일반 청약자를 모집하는 상황입니다. 즉 청약 수량의 절대적인 수량으로만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많지만 오히려 균등 배정에 있어서는 현대차증권 혹은 대신증권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지난 카카오뱅크의 사례인데요. 아주 멀게 느껴지지만 2주 전 7월 26일에서 27일에 청약을 했던 카카오뱅크를 떠올려보면 카카오뱅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청약 수량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KB증권이 900만 주, 한국투자증권이 600만 주를 배정했는데요. 이는 현대차증권의 60만 주에 비해서 한투는 10배, KB증권은 13배 정도가 많은 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건수는 KB와 한투는 다 80만 건이 넘었지만 현대차증권에는 5만 건 이하가 청약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균등 배정에 있어서는 현대차증권이 가장 많은 균등 배정 수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배정 수량은 많지만 미래증권과 삼성증권은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보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현대차증권이나 대신증권이 균등 배정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8월 12일과 13일 날 청약을 진행했던 바이젠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과 KB증권에서 공동으로 주관을 했는데요. 대신증권의 공모 수량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KB증권에 오히려 청약 건수가 더 많이 몰리면서 대신증권에 청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했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계좌 개설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현대차증권이나 대신증권이 여전히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금을 예상해보면 일진하이솔루스의 공모가 상당 기준 공모 규모는 3,700억 원 수준인데요. 이는 작년 9월 1일에서 2일날 청약을 했던 카카오게임즈의 공모 규모인 3,800억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당시에 카카오게임즈에는 증거금이 58조 5천억 원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일진하이솔루스에도 증거금 60조 원 정도가 몰린다고 예상을 하고 전체 청약 건수 170만 건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증권이나 대신증권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증권의 계좌를 개설한다고 가정을 해서 전체 청약 건수는 미래증권이 70만 건, 삼성증권 70만 건, 현대차증권 15만 건, 대신증권 15만 건, 총 170만 건을 예상했고 증거금은 60조 원을 예상해서 통합 경쟁률은 약 1300대 1을 예상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는 예상 수치일 뿐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진하이솔루스의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약 24일 시작하는 하루 전 23일까지 4개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미래증권과 삼성증권은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는 반면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은 20영업일 제한이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카카오뱅크 때 한시적으로 20영업일 제한을 풀었었죠. 이번에도 20영업일 제한을 풀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은 청약 당일날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은 8월 23일까지 계좌를 꼭 완료하셔야 8월 24일날 일진하이솔루스에 청약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 두었다면 청약 2일 차인 8월 25일 오후에 4개 증권사의 청약 건수를 비교하면서 어느 증권사가 균등 비례 배정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대면 계좌 개설 20영업일 제한과 관련해서 혹시 영상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최근 수정사항 알려주시면 댓글을 고정해서 다른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정말 수소경제의 특급 수혜주가 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주관사는 어떻게 평가했고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주말에 더 깊게 분석한 뒤에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 이러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들 수고하셨고 저는 주말에 일진 하이솔루스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주말에 만나요. 안녕.